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손영애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필기시험 관계된 거를 갖다가 했죠. 여러분들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온 게 이제 말체 한 단, 장미 두 단, 솔리다스트, 아스토메리아, 노무라, 그 다음에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는 스프레이 카네이션 대신 오늘 용담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뭐 스프레이 카네이션과 용담초는 이렇게 라인 플라워입니다만 이거를 갖다가 잘라서 쓰면 되는데 색이 너무 어저께 시장 가니까 색이 너무 이뻐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참 재료 중에서 이런 거를 선택해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체, 솔리다스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색상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간혹 빨간 장미 두 단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고 장미 두 단, 솔리다스트 한 단, 스프레이 카네이션 한 단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이유가 있죠, 그죠? 즉 색상 관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꽃을 꼽았을 때 먼저 다가가는 건 시각적인 거죠. 그죠? 시각적으로 다가가서 예쁘다. 색상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예쁘다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참 재료 목록에서 색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거는 채점 종목에 그런 색상의 배합이 시험 종목, 채점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간 장미에 노란색 또 핑크 장미에 색깔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의 색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선 뭐든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어려우면 같은 계열로 가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초록이라는 것은 빨간 장미와도 참 잘 어울리죠. 빨간 장미와 초록은 말체 자체가 말체도 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주색 말체가 있을 거고 그린색 말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주색 말체가 낫다 그러면 붉은 계열 톤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될 거예요. 아니면 핑크 계열로 가신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린 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오셨다 그러면 그린 톤에서 연결되는 거는 노란색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붉은색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 장미 계통으로 가셔서 보색 대비 계열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의 노란색이 이 말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체에서 나온 노란색 계열로 가시되 노란과 이웃색인 주황색을 갖다가 주 메인 색깔로 하셔서 솔리다스트에 노란색을 넣으시면서 아스토메리아 노란색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스토메리아에서 약간의 붉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장미, 오렌지 장미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한다 그러면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그린색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괜찮겠지만 약간의 그린 색깔 나는 카네이션을 갖다 연결하시는 거 좋고요. 저는 오늘 용담초를 쓴 이유는 이렇게 보면 보색 대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노란색과 블루 또는 이렇게 이제 블루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색 대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색 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담을 준비했는데요. 쓰는 과정은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갖다가 쓰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말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체가 나왔다. 프레임을 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핸드타일 연습을 많이 하셨죠. 그죠?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원초 핸드 타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초형을 갖다 꼽아 보셨다든지. 근데 의외로 그날 뭐가 나왔죠? 30cm에 18에 높이 4cm 있는 수반이 나왔어요. 지금 이 수반이 나왔잖아요. 30에 18에 높이가 4cm인 수반이 나오고 프로알폼이 한 장씩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높이와 넓이를 고려해서 수평형을 제작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수평형, 호리존탈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수평의 가장 포인트는 뭐죠? 꽃을 꼽았을 때 바닥에서 30cm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30이에요. 그죠? 그럼 요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3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것, 사방하의 규칙이 있죠. 그래서 30이면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폼에 꼽았을 때 30 이상의 높이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서 너무 높게 꼽으셔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꽃을 꼽았을 때 상대방 얼굴이 가려지만 사방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30cm도 굉장히 높죠. 바닥에서 30cm, 이미 지금 프로알폼이 이만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잘라낸 상태가
높이의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 안 하고 굉장히 높게 꼽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제한 시간이 40분이 주어졌죠. 40분이 주어졌는데 이 폼을 갖다 한 장을 다 놓고 쓰세요. 한 장을 다 놓고 쓰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죠. 이거를 갖다 다 채워서 메꾸시는 게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동양 꽃꽂이는 살짝 침봉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만 서양 꽃꽂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플로럴 폼이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폼을 필요로 할 필요 없이 이럴 때는 여러분들 반만 쓰세요. 반만. 자, 이렇게 반만 쓰셔서 세팅을 하시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미쳐 오르지 않는 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허옇게 해서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물을 부어서 폼이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렌지를 하셔야지 폼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덜 먹은 상태에서 하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초 항목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거의 보니까 이렇게 플로럴 폼 이렇게 나이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서리를 갖다가 이렇게 좀 오려내시고요. 네. 이렇게 내신 다음에 높이는 여러분들 저는 그것도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굳이 이렇게 높게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높이가 너무 높다 그러면 반 잘라서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사방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꼽아 들어가기 때문에 폼은 그냥 이대로 두시고 하시면 좋은데 단 2분의 1이든지 3분의 1로 잘라가지고 폼을 갖다가 가려주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놓습니다. 사방에서 보기 때문에 사방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메인이 되는 장미를 이용하셔서 장미 잎사귀 너무 많이 붙여놓지 마세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자, 장미. 높이와 넓이를 고려하셔야 이렇게 했습니다. 높이와 넓이. 자, 여기서 주어지는 게 30cm 정도라 그랬어요. 자, 그럼 높이를 갖다 30을 줬을 때, 자, 높이를 30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꼽아주세요. 자, 뾰족하게 꼽으시는 거죠. 바닥에서 30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기준점 30보다 살짝 좀 낮게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0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이었어요. 그럼 자, 여기서 바닥에서 요 정도 이상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게 벌써 채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수평 높이가 30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 높이가 나왔으면 넓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넓이는 호리존탈 아무래도 얘보다가는 길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길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미 여기에서 길게 해도 이렇게 들어가 굉장히 더 길게 나오죠. 그래서 꽃을 크게 꼽는다는 것은 그만큼 꼽는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이보다가는 살짝만 길게 하셔서 약 3분의 1 정도의 길이를 더 하신 다음에 그대로 수반에 기대어서 꼽아주세요. 네, 이럴 때 살짝 밑으로 약간 기울여서 꼽아주시는 게 우선 들리는 것보다가는 아랫부분, 이 얼굴 부분이 살짝 바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좌우 같은 길이로 하셔서 자, 같은 길이로 합니다. 하셔서 네,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좌우 결정하셨죠? 그럼 앞뒤로 나와야 되겠죠? 자, 수평형은 여러분들 럭비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럭비공의 형태를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이 높이와 같아들고 살짝 짧아도 됩니다. 여기서 B와 앞쪽에서 B 다시가 나옵니다. 물론 이럴 때에도 꽃을 꼽으셨을 때 이 끝이 이렇게 들리게 꼽는 것보다 살짝 아래로 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평으로 꼽아주시든지 아래로 길게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채점을 할 때 이걸 뽑아봅니다. 뽑아봐서 이 꼽힌 부분이 이게 자, 가위질을 하셨을 때 나이프로 쓰든지 가위를 하셨을 때 잘린 부분이 천장을 쳐다보고 있어야지 빠지질 않아요. 반대로 안 잘린 부분이 아래로 가 있을 때 자꾸 빠져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대어서 아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앞뒤 좌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여기 사방하죠. 사방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사방하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리고 요번 주에 드리고 싶은 건 우선 뭐냐면 어느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벽면에 놓을 수평형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벽면에 놓을 수평형을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약간 한정이 있습니다. 사방화를 하라 그러면서 벽면에 놓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뒷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막 고민들을 사방화한테 벽면에 놓는다. 어떻게 하지? 벽면에 붙여서 놓는다는 이야기는 뒷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것 따라서 이렇게 좀 짧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짧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배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길이 따라서 그 길이보다는 짧게 하셔서요. 네, 요 길이보다는 좀 짧게 하셔서 이렇게 역시 얼굴 방향은 전부 다 이쪽 방향을 쳐다보면 됩니다. 전부 중심 쪽에 향해서 꼽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배가 나올 수 있도록, 배가 이렇게 짧게 하시면 이거는 수평형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배가 좀 나오도록 해서 완만한 원형을 갖다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똑같이요. 자, 긴 데서는 길게 따라가지고요. 자, 이 사방은 축을 중심으로 대칭구도예요. 대칭구도이기 때문에요. 자, 이 지점 조금 전에 꼽은 이 길이보다는 조금 짧게 하셔서 이 부분에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이 길이보다 짧게 해서 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소재도 좀 다듬어서 써주세요. 너무 지저분해 찢어진 잎 같은 걸 그냥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소재 다듬기를 해서 배가 이렇게 나와서 완만한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하셨으면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벽면에 놓는 수평형이기 때문에 굳이 뒤에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서 그 부분에다가 연결해서 나가는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얘와 얘 사이 하나 우선 좀 넣어주세요. 네, 하나를 얘보다도 길이가 짧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가 튀어나오지 않도록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들도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 하나하나 메꿔주는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한 45도 각도 정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도요. 똑같이 대칭구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축을 중심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꽃이 여유가 있다면 이 사이에서도 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어진 소재 여러분들 뭐 70% 정도는 쓰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죠. 주어진 소재를 다 쓰되 70%까지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재를 너무 많이 안 쓰는 것도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좀 여유 공간들이 있으면 꽃을 꼽아서 그 공간을 좀 채워주세요. 여기도 채워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장미로 다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주어진 재료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스토메리아가 그렇게 급하면 덩어리를 쓰셔도 됩니다만 모양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스토메리아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사이사이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물론 급하면 덩어리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예쁘게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 아스토메리아를 이렇게 한 가지 자르셔서 오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40분 안에 다 소화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사이 메꿔 나가는 역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앞에 부분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도 조금 이렇게 해서 꽃을 가려주는 잎사귀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쪽에도요.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아스토메리아 가지고 사이사이 빈 공간을 갖다가 메꿔주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자르셔서 자, 군데군데 메꿔 주시는데 이럴 때 너무 원래보다는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요. 자, 우선 빈 공간만 메꿔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네, 이렇게 자, 메꿔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어우러졌다는 뭐든지 한 번에 다 쓰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단계적으로 써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우선 자, 요거 여러분들 엘레강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용담초입니다만
자, 그 다음에 엘레강스 용담초를 이용하셔서 자, 용담초는 속독속독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길이 조절이 되죠. 또 빈 공간에다가 자, 약간은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시는 것보다가 조금 짧은 듯이 해서 아스토메리아가 닿지 못하는 부분에다가 용담초를 갖다가 또 넣어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빈 공간에 높낮이 있게 메꿔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용담초 색깔이. 저는 우선 지금 이렇게 돌려놓고 하다가 앞으로 다시 돌려서 공간을 메꿔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네, 적당히. 이게 지금 엘레강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마디마디 잘랐으면 용담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엘레강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담초. 여기서 약간 좀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낮게만 하다 보면 단편적인 그런 어렌지가 되기 때문에 깊이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낮고 높고의 어떤 그런 요철 부분을 갖다 해주시는 것도 네, 꽃을 좀 더 조화롭게 꼽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일방화입니다. 사방화가 아니고 벽면에 내놓는 수평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앞쪽에도 좀 빈 공간 채워나가시고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꽃을 꼽으실 때 여러분들 처음에는 라인 플라워를 꼽으세요. 라인 플라워. 이게 지금 라인 플라워, 지금 그날 주어진 건 이 용담초가 아니고 엘레강스였기 때문에 라인 플라워가 없을 때 이 메스 플라워를 갖다 먼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 꽃을 메인이 되게, 주가 되게 라인의 형태를 잡아주는 겁니다. 수평형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큰 꽃들 쓰시고, 중간 꽃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잔잔한 꽃을 써주시면 돼요. 필러를 갖다. 이런 순서대로 써주시면 크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런 꽃이 굉장히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여태까지 꼽은 것보다 조금 긴 듯하게, 긴 듯하게 해서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소재를 받으면 위에 이렇게 잘라서 이제 막 급하니까 이것도 벌어진 대로 그냥 쓰세요. 물론 좋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벌어진 대로 쓰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이것도 역시 그냥 이렇게 벌어진 대로 쓰시는 것보다 가지 하나하나를 잘라서 표현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죠. 자, 앞에 부분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네, 여기도 이 부분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전혀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꽃을 채워놓기를 하시는 게 꽃 길이도 또는 꽃을 꼽으셨을 때 힘들지 않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자, 오렌지 시간은 여러분들 시간이 보통 넉넉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뭉치를 하시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솔리다스트도 좀 하나하나 꼽고, 그 다음에 꽃들 여러분들 좀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꽃을 막 이렇게 급하시니까 속독속 잘라서 대충 쓰시고 쓰레기통에 다 잘라서 넣으시더라고요. 그거 아깝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피어난 꽃들인데 급하니까 막 다 쓰고 쓰레기통에 잘라버리시는데, 그런 거 좀 예쁘게 좀 다 꼽아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해서 낮았다라고 느껴진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볼록 조금 튀어나오게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꽃의 방향은 전부 다 이쪽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꼽으셔야지 꽃을 꼽아냈을 때 자연스럽고 그렇게 꽃이 부담 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솔리다스트를 조금은 원래보다가는 메스나 라인보다가는 솔리다스트 필러라 그래서 잔잔한 꽃도 약간 긴 듯하게 이렇게 표정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어때요? 예쁘죠? 색감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잖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노무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그린의 노무라를 갖다 사이에 살짝 받쳐주면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끝부분 너무 넓다 싶으면 끝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오리셔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이것도 덩어리로 넣으시는 것보다가 노무란을 좀 이렇게 짧게 자르셔서 뒷부분도 표정 다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앞부분도 노무라 좀
이 부분을 배 부분에다가 노무라를 밑에서 받치셔도 상관없고요. 가운데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쓰고 남은 이 부분은 프로알폰 여러분들 뒤에 다 메꾸셔야 되니까 요 잘라진 부분은 이런 것도 폼을 갖다 뒤쪽에 메꿔주는 역할을 해주세요. 여기도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좌우 대칭존 여기도 하나쯤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요거 남은 거 뒷부분에 커버 다 하겠습니다. 네, 커버 다 해놓고요. 자, 커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뒷부분에서 사방하라 그러니까 이 녹무라를 어떻게 넣으시냐면 요렇게 넣으세요. 방향이.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이 뒤에서 봐서 앞부분이 보이게 넣으시거든요. 이렇게 앞부분이 보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넣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폼만 가려주는 역할을 하세요. 방향은 중심을 향해서 그냥 이대로 꼽아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억지로 앞면이 보이게 하지 마시고요. 자, 돌려놓고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죽어 있어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부분을 자, 이런 용담초 같은 거든지 장미를 이용해서 표정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만 해도 사방하다 보니까 이게 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구시 꽃꽂이는 색감과 량감의 꽃꽂이가 서양 꽃꽂이의 표현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네, 여기도 자칫 이렇게 계단식의 꽃꽂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오렌지가. 그래서 계단식의 오렌지가 가장 나쁘기 때문에요. 꽃이 짧고 길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장미 한 단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만 잡지 마시고 시간이 없는데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꽃은 완성이 안 되고 그래서 시작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꽃은 또 여러분들 꼭꼭 꼽아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뽑아봐요. 깊이 그래서 최소한 3cm까지는 꼭꼭 꼽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보시고 조금 부족하다가 느껴지는 부분에 네, 용담초가 좀 나섰다고 느껴지는 부분에다 이렇게 불쑥불쑥 네. 벽면을 이용한 사방하를 하세요라고 나왔을 때 꼽는 방법입니다. 네, 자, 충분히 지금 다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는 옆에 사람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 어떻게 꼽지? 라고 했을 때 다수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노무라 같은 거 윗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이만큼 잘라서 쓰시면 예, 노무라 표정이 이뻐서 루모라라고 그러죠. 네. 자, 뒷부분에도 살짝 받쳐주시는 겁니다.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방하는 나왔는데요. 이런 거 남은 건 여러분들 여기 뒤에 다 꼽으셔야 됩니다. 다 꼽아셔서 프랄폼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여기서 뭐를 못 썼죠? 지금 마디초를 못 썼어요. 자, 마디초가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지 당황이 되시죠. 그래서 안 쓰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두 개라도 쓰세요. 이렇게 구부리게 하세요. 구부리게 하셔서 자, 안 쓰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써서 나오신 게 좋죠. 엄지를 받치시고 4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부리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그냥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듯이만 꼽아주셔도 사용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꼽아주고 오세요. 이렇게. 네. 만약에 이게 많이 들리면 이렇게 앞뒤로 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꼽아 놓고 나오셔도 돼. 자꾸 밑에가 들리면 이렇게 해서 표현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그냥 놓고 나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자꾸 들린다 하면 앞뒤로 꼽아 놓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왔지만 한두 개라도 꼽아 놓으면 소재 자체를 다 쓰고 나오신 거기 때문에 점수 따실 확률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높게 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쓰신다면 가히 어려울 건 없으시잖아요. 네. 자, 구부리기 하신 다음에 말체가 이게 더 쉽게 구부리실 것 같으면 요거를 갖다가 한 서너 시간 전에 물에서 빼놓으세요. 그러면 수분이 빠지시면서 더 구부리가 잘 되거든요. 자, 이렇게. 쓰실 때 딱딱한 게 아무래도 쓰기가 불편하시면 네, 좀 이렇게 가는 거 이용하셔도 좋겠죠. 자, 이게 구부리기가 덜 되다 보니까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할 때까지는 이게 고정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정감 있게 잘 꼽았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채점 항목에 있습니다. 자, 요것이 원래는 수평형은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드리고 우선 벽면에 놓을 수 있는 수평형을 하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있는 소재는 여러분들 다 써드린 거죠. 장미도 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말체도 다 썼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벽에 딱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뒷부분이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는 뒷부분 남은 노무라 하나하나 다 해서 풀업하면 안 보게 완벽하게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런 함정 부분만 여러분이 잘 피해 가시면 됩니다. 수반의 넓이와 높이를 비례해서 꼽으세요 나기 때문에 이 높이가 너무 높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벽면을 이용한 수평형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